안녕하세요. 하루 5분 건강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잦은 음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뱃살, 복부 비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인 남녀의 배꼽 부위 기준 허리둘레가 남자 90cm 35.4인치, 여자 85cm 33.5인치 이상이시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복부 비만입니다. 그렇다면 복부 비만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복부 비만은 체내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체각 내에 내장 지방 visceral fat이 쌓여서 생기는 것입니다. 먹은 음식 중 에너지로 사용하고 남은 포도당이 지방으로 변해 피부 아래 장기와 피부 사이, 즉 피하층에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처음엔 팔뚝, 허벅지, 엉덩이 같은 피하층에 저장되지만 더 이상 쌓을 곳이 없게 되면 피하층이 아닌 내장에 지방을 저장하게 되는데 그 내장 지방이 복부 비만의 원인입니다. 인체가 이렇게 지방을 쌓아두는 이유는 오랜 기간 굶주린 시대를 거쳐왔던 결과로 생긴 진화된 유전적 본능입니다. 현대엔 노화, 과식, 운동 부족, 흡연, 유전적 영향 등 복합적 원인이 있습니다. 남자는 보통 군제대 후 또는 결혼 직후, 여자는 폐경기 이후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먼저 탄수화물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 몸은 섭취된 탄수화물을 당으로 분해해 에너지 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탄수화물은 연결, 구조에 따라 단당, 이당, 다당, 복합, 탄수화물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빵, 탄산음료 등은 연결 구조가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가 쉬워 혈액으로 공급이 빨라 그만큼 혈당 수치도 빨리 오릅니다. 반대로 밥, 과일, 채소는 연결 구조가 복잡한 구조여서 쉽게 분해되지 않아 혈당 수치도 그만큼 느리게 오릅니다. 밥은 알곡 형태, 그대로 먹어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빵은 밀을 가루 형태로 만들어 먹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빠져나가 그만큼 소화가 빠르고 혈당이 쉽게 높아집니다. 빵을 주식으로 하는 서구인들이 아시아, 아프리카인들보다 비만인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비만으로 인한 몸의 질병과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부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포도당을 연소해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호르몬 기능이 제대로 작용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되면 당뇨병이 됩니다. 내장 지방은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복부 비만은 수면무호흡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낀 만큼 체내 공간이 감소해 횡격막이 과다 신장되어 호흡 운동 때 폐의 탄성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LDL 콜레스테롤이 늘고 HDL 콜레스테롤이 줄게 되어 이는 고지혈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더 진행되면 심근경색, 뇌졸중이 생길 수 있고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엔 체지방이 몸에 단순 저장된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 쌓인 체지방은 혈중으로 다양한 물질들을 분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 아디포카인이란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들은 체내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물질들이 동맥경화, 대사 이상 등을 일으켜 암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중년 남성은 남성 호르몬 때문에 복부 비만의 위험이 높습니다. 남성 호르몬은 근육을 만드는데 젊을 때 근육에서 소비하던 포도당이 나이가 들어 활동량이 떨어지게 되면 그 당들이 내장에 쌓이게 됩니다. 또 비만은 우울증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미 비만인 사람은 정상인에 비해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배고프고 조금 식사 시간이 늦어지면 심하게 우울하게 되어 짜증을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 환자가 있는 가정의 경우 식사 조절 시 가족들 구성원 간의 다툼이 많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은 우울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것이 보통 다이어트 실패의 주 원인입니다. 초콜릿, 단음료, 빵 등을 많이 먹는 사람은 먹었을 때 더 먹고 싶은 충동을 일으킵니다. 이런 충동의 원인은 인슐린의 작용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탄수화물 중독 관리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탄수화물을 줄이고 과일, 채소, 통곡류, 살코기 등을 섭취해야 합니다. 포화 지방산, 동물성 기름이 많은 고지방, 식품과 정제된 곡류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첫 2주가 중요합니다. 하루 3끼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 끼니 밥의 양을 반 공기로 줄이고 단백질, 식이섬유량을 늘려줘야 합니다.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일 끼니마다 120끼 이상을 먹어줘야 합니다. 닭가슴살, 돼지 다리살, 생선이 토막 등이 적당합니다. 내장 지방에 좋은 음식들에는 아보카도, 생강, 카카오 닙스, 대추, 콩, 계피, 요거트, 자몽, 녹차가루 말차,
4차인치 열매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운동하는 습관입니다. 유산소든 웨이트든 제발 좀 하세요. 운동을 꾸준히 해서 기초 대사량을 늘려주어야 합니다.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게 되면 칼로리 소모량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마른 사람보다 비만인 사람이 효과가 더 큽니다. 자신의 최대 운동 능력치의 50%, 80% 사이에서 하루 30, 60분씩 일주일에 3, 5회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조절과 함께 운동으로 근육량이 늘고 체지방이 줄어들게 되면 내장 지방이 먼저 빠지고 그 다음 피하 지방이 빠지게 됩니다. 복부 비만의 원인인 내장 지방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적당한 운동으로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손에 들고 있는 간식 놓고 제발 몸 좀 움직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앞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보는 건 어떤가요?